먼저 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도시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주제는 오늘 이 전체 총괄 세션뿐만 아니라 오후에 있는 각 분야별 세션에도 이게 통합적인 종합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창조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 그리고 창조도시는 우리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도시, 대구가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구는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류 문명사의 큰 흐름을 보면은 이러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수렵시대에서 농업경제시대로, 농업경제시대에서 산업경제시대로, 산업경제시대에서 창조경제시대로 이러한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기술의 창조적 진화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업경제 시대에 보시면은 모든 동력은 사람이면 또는 말이나 소와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기본적인 동력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소나 말을 이용해서 이러한 마차나 달구지를 끌기도 했고, 또는 우리나 논이나 밭을 갈 때에도 우리는 소를 이용해서 갈았죠. 그래서 우리 농업경제 시대에 있었는데 그 뒤에 제임스 와트가 이러한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그리고 기계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범용기술이죠. 이 기술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나 또는 기차나 비행기, 선박, 그리고 각 그 제조 부분의 공정에 다 투입되는 그러한 범용기술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동물에 의한 동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생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경제 패러다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범용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부분, 수많은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범용 기술의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면 이와 같이 경제 패러다임이 시프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패러다임은 어떻게 시프트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범용 기술의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면은 그것의 변화의 체인과 변화의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변화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용 기술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새로운 산업들을 수직적으로 고리를 형성하면서 계속 생성시켜낸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범용 기술이 나타나면 어느 한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산업에 동시적으로 이러한 형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수평적 확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변화의 수직적 과 그리고 수평적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생산성의 폭발적인 변화, 드라마틱 체인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고 소비 패턴이 현격하게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 비해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경제 발전 단계가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전개하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 이행론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발전 단계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여기에 범용 기술의 창조적 진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이 경제 발전 단계를 어떻게 이행시켰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산업혁명이 첫 번째 제1산업혁명 농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범용기술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전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식 융합 생태계와 비즈니스 융합 생태계가 고도로 발달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개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즉 말하자면 소수의 천재, 소수의 두뇌에 의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는 창조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의 범용기술의 핵심은 메타기술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술의 형성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메타기술이 지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범용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방 플랫폼이 지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기에 창조 경제가 지금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2014년에 내가 발표한 창조경제 책에서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책을 내고, 그리고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의 대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것이 있기 1년 반 전에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범용기술이죠. 지금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가장 중요한 범용기술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개방 플랫폼,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생산, 유통, 소비 모든 부분을 다 바꾸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창조경제가 만약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정부든 어떤 국가든 이 길로 가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밝히는 핵심적 내용은 이것입니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타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지, 그것이 특정 국가나 특정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적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을 아주 잘 명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경제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요 밑에 있는 9개가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형성시킨다면은 이것이 꽃피어 있는 것이 바로 민간 부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창조경제 생태계가 잘 형성되면 스타트업이 일어나고 기존 산업이 첨단화되고 문화창조산업이나 첨단과학 기반한 창조산업이
꽃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뒤바꿔 버렸다는 것이죠. 정말하자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이나 문화산업을 일으키는데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지 정부의 영역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반드시 창조경제 생태계 형성에 주력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도시의 구현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시티라고 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회경제적 공간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경제가 꼽힐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도시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도시와는 달리 자본을 끌어넣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창의적 인재를 끌어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창조산업을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탈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도시가 구현된다면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종류의 스타트업이 발화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사례들은 실리콘밸리라든지 영국의 텍시티라든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바이탈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Variety, Innovation, Identity, Talent, Activities, Livab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말하자면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다양성의 융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를 창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 문화와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의 융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가 혁신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앙트프로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지식 융합 생태계와 비즈니스 융합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야만이 혁신 정체성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뭐니 해도 탤런트입니다. 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X형 인재 육성,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Y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우리가 창의적 인재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창의적 인재는 또 다른 창의적 인재가 모여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도시에 있어서의 이러한 창의적 인재들이 모이고 그들이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컬처럴 페스티벌이라든지 아트 액티비티라든지 컬처럴 액티비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엑셀레이터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러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라이버빌리티, 정 말하자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추럴 에셋이라든지 컬처럴 에셋, 커넥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구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대구는 상당히 닫혀있는 도시라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대구의 어떠한 개방성을 높이는 전략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오늘 아마 필우드께서 대단히 구체적인 도시의 개방성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대구에 있어서의 대학이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해서 지식 융합 생태계와 비즈니스 융합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 세계로부터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창조 계급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이텍 비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의 액티비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라든지 광장을 구축하고 광장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도시의 라이버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대구 에코 그린 시티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에 있는 모든 버스라든지 또는 택시를 전기차로 바꾸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대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천과 금호에 대해서 아주 쾌적한 그린 공원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북미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린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에코 그린 시티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밴쿠버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도 이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대구 에코 그린 시티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시간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